이제 pattern 4, 4형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IODO 했어요. IO는 indirect object고 DO는 direct object의 줄임말입니다. 자, 뭐뭐에게 뭐뭐를 이럴 때 목적어가 두 개가 있죠. 에게 해당하는 말은 간접 목적어고 뭐뭐를 이것이 직접 목적어입니다. 예문을 가지고 읽어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Cows give us milk. 암소들이 우리에게 우유를 준다. 제공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cows가 주어죠. give는 동사죠. 우리를 대상으로 뭘 줘? 우유를 주죠. give의 직접적인 목적어는 milk죠. 우유를 줘요. 그래서 milk를 마지막에 나오는 milk를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은 바로 앞에 나오죠. 누구에게 뭐뭐를 그 대상이 되는 말을 먼저 쓰고 직접적인 목적어를 다음에 쓰거든요. 그래서 IODO, us milk 이렇게 된 거죠. 이러한 동사를 목적어가 두 개가 있는 동사를 우리는 dative verb라고 그래요. 수여 동사라는 거죠. 수여 동사 조금 여러분들이 갸우뚱할 수 있는데 수여라는 말은 준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상장을 받아보았을 때 이 사람은 뭐 훌륭함으로 이 상장을 줌 이렇게 한국말로 상장을 줌 이렇게 쓴 상장도 꽤 많습니다만 과거의 상장들을 보면 이 상을 수여함 수여라는 단어를 썼죠. 준다는 뜻이죠. 바로 수여하는 동사, 수여동사, 주는 동사, dative verb입니다. Father bought Joe a new watch 했어요. 아버지가 조에게 새로운 시계를 사줬다. buy는 물건 사다의 과거 bought인데 그냥 bought a new watch 하면 될 거를 갖다가 아버지는 새 시계를 샀습니다. 하면 삼형식으로 깔끔하죠. 그런데 누구에게 뭐뭐를 사주다, 수여한다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건 사형식인 겁니다. 조에게 시계를, 조가 간접 목적, 시계가 direct object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문은 Let me show you the way to the station 했어요. 여기에서는 이 문장 전체로 보지 말고 show라는 동사만 보세요. Let me는 나에게 뭐를 허락해다오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show you 당신에게 보여드리는 걸 허락해다오 뭘 보여? The way to the station 정거장 가는 길을 당신에게 안내하는 것을 허용해라. 이 말은 그냥 let me는 제가 당신에게 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쓸 때 쓰는 말이고 이 문장은 허락하세요 명령문 you가 생략되어 있죠. you 생략된 주어고 let는 동사 me 내가 이게 목적어죠. show하는 것을 내가 show하니까 목적격 보호죠. to show 할 때 to가 생략되었습니다. let라는 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가 나올 때 to를 빼버리죠. make나 have나 let나 bid나 네 개의 사역 동사는 언제나 오형식으로서 그렇습니다. 사역 동사 뒤에서 나옵니다만 일시킨다는 것이 사역이죠. 그래서 명령하는, 시키는 동사가 사역 동사입니다. 이렇게 허가한다라는 것도 일종의 사역으로 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show라는 단어를 볼드체로 썼죠. 여기 예문에서는. 그러니까 let me는 생각하지 마시고 show you the way to the station. 이것만 보세요. show가 동사면 you는 간접 목적, the way는 직접 목적어죠. 너에게 길을 보여주다. 이럴 때 show you the way. Will you show you shall I show you the way to the station? 내가 길 안내해 드릴까요? 이럴 때는 바로 사형식의 문장이 되겠죠. 그러나 let me show you the way to the station.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전체로 따지면 오형식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다뤄야 할 문장이었지만 show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pattern 4가 pattern 3로 바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맞바꿔버리면 삼형식으로 둔갑됩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을 예를 들어봅시다. 옆에 지금 to, for, of 세 개의 전치사를 박스에다가 집어넣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쉽겠네요. I showed Mary the map 했어요. 나는 메리에게 그 지도를 보여줬다. I 주어 showed 동사 Mary 간접 목적 the map 직접 목적이죠. 뭘 보여줘? 지도를 보여줬죠. 지도를. 그래서 직접적인 목적은 지도죠. 대상은 Mary고 간접 목적입니다. 그런데 I showed the map to Mary 이렇게 바꿨네요. 나는 그 지도를 메리한테 보여줬어. 이런 뜻이에요. 이 문장도 성립되는 문장이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간접 목적어 메리와 직접 목적어 the map을 순서로 바꿔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반드시 메리가 뒤로 빠질 때는 반드시 전치사가 필요한데 그때 to라는 전치사를 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형식의 문장 동사들은 그걸 삼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형식에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될 때에는 간접 목적어였던 단어는 예를 들면 메리는 뒤로 빠지면서 어떤 전치사를 꼭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to라는 전치사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고 또 for라는 전치사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고 of라는 전치사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고 셋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to라는 전치사를 수반할까요? give, 주다, hand, 전해준다, throw, 던져준다, bring, 가져온다, pass도 패스한다, sell, 누구한테 뭘 판다, write, 누구에게 뭐 글 써준다, show, 보여준다, 노래 불러준다, sing, tell, 말해준다. 이런 단어들일 때에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맞바꾸어질 때에는 꼭 간접 목적어였던 단어를 마지막으로 빼면서 전치사 하나를 꽂아 넣어라. 그때 to라는 전치사를 꽂아 넣어라. 이런 겁니다. 그럼 형식 면에서 따져보면 I showed the map to Mary는 몇 형식이겠는가? I 주어 showed 동사 the map 목적어죠. to Mary는 전치사 to 플러스 목적어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에 안 나타납니다. 뼈와 살 중에 살이에요. 고로 부사구이므로 형식 따진에 들어가지 않아서 삼형식밖에 안 되는 거죠. 정리해서 얘기하면 사형식 문장을 간목과 직목을 바꿔쳐서 직접적인 목적어를 그 동사의 목적어로 실질상의 목적어로 채택한다면 간접 목적어는 뒤로 빠져주되 어떤 전치사를 끌고 가서 빠져준다. 이런 사실입니다. 고로 형식도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I sent him the letter. 나는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I sent the letter to him. 역시 send, 보내준다. send라는 동사도 to라는 전치사를 간목과 직목이 바뀔 때 수반하는 그러한 유형의 동사입니다. 그럼 어떤 동사는 간목, 직목이 바뀔 때 for라는 전치사를 수반하는가? buy, 누구에게 물건을 사주다. make, 누구에게 뭘 만들어준다. find, 발견해준다. leave, 남겨준다. cook, 요리해준다. order, 주문해준다. 이럴 때에는 이런 겁니다. I bought James a book. 나는 제임스에게 책 한 권을 사줬다. 이것을 I bought a book for James. 간목, 직목이 바뀌었죠. 직역을 해보면 나는 제임스를 위해서
이 책을 샀다? 어떤 책을 샀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She will make you a doll. 그 여자가 너한테 인형을 만들어 줄 거다. She'll make a doll for you. 그 여자가 너를 위해서 인형을 만들 것이다. 자, 만들어준다, 사준다, 그러한 위하여라는 개념이 있을 때는 전치사가 for예요. 그죠?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전치사 to예요. 그렇게 구별해서 그러한 인상으로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가지면 큰 착오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전치사 of는 조금 뚱딴지 같아요. ask나 demand, 부탁한다, 묻다, 질문한다, 요구한다, 질문하다, 요구하다. 이럴 때에는 of가 수반돼요. My father asked me a question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질문을 했다 이거죠. 나에게 질문을 물었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죠. 간목 me, 직목 a question. 맞바꿀 경우 어떻게 됩니까? My father asked a question. 어떤 질문을 했다는 거죠. of me입니다. 나에게 질문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나에 대하여 질문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한테 질문했다는 것이 나에 관하여 질문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질문했다. 이때에는 전치사가 of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ask나 요구하다, 묻다, 요구하다일 때는 꼭 전치사 of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CF, 비교해봐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간목, 직목의 문제입니다. 자, 다음 예문을 봅시다. I gave it to him 했어요. 나는 그걸 그에게 줬다. 그런데 I gave him it. 나는 그에게 그것을 줬다. 사형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은 쓰지 않는 비문법적인 문장입니다. 그래서 문장 끄트머리 위에 위첨자로 별표를 쳤죠. 앞으로 이 책에서 별표 친 문장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가로 열고 설명했습니다. The sentence with an asterisk is ungrammatical. 별표가 붙어 있는 문장은 비문법적이다. 그 얘기는 안 쓴다는 얘기죠. I gave him it. 이렇게 나는 gave 주었다. 그에게 그것을. 직접 목적어가 it죠. 사형식에서는 직접 목적어로 it를 못 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 I gave it to him 이렇게 써야 됩니다. 언제든지. 예를 들면 I gave the girl it 이런 문장이 성립할까요? 나는 그 소녀에게 그걸 주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it는 마지막에 나온 직접 목적어 it는 사형식에서 쓸 수가 없어요. 대명사로서 대명사는 직접 목적으로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I gave him it이 아니라 I gave it to him. 이때는 이렇게 써야 문법적이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왜? it라는 단어가 너무 간단하죠? 철자 2개짜리. 그러면은 그게 마지막에 붙으면 눈에 띄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it는 무조건 직접 목적어로는 쓰지 말고 그냥 목적어로 써라. 그러다 보니까 대상은 뒤로 빠지는 거죠. 어떤 전치사와 함께. 그런데 give라는 동사는 to가 수반되니까 I gave it to him 이렇게 된 거죠. 다른 buy라는 동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 bought James it 이런 말은 성립할 수 없죠. 나는 제임스에게 그것을 사줬다. I bought James it 이런 말은 없습니다. I bought it for James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의해야 할 문장입니다. I told the news to everyone I met 했어요.
나는 그 뉴스를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위의 문장은 별표가 없으니까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인데 다음 문장을 볼까요? I told everyone I met the news 했어요. 자, I 주어, told 동사, everyone I met, everyone whom I met 그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하나의 절로 되어 있죠. 간접 목적어가.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the news, 그 소식을 전했다, 말했다. 즉 간접 목적어가 이렇게 길면 이건 아주 불합리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직접 목적어가 제일 끄트머리에 붙어가지고 발견이 쉽지 않거든요. I met the news. 이게 I met the news. 내가 뉴스를 만났다 소린가? 로 혼동될 수가 있거든요. 고로 간접 목적어로는 이렇게 긴 구나 절이 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경우는 무조건 사형식 쓰지 말고 뒤로 빼서 어떤 전치사와 함께 뒤로 빼가지고 삼형식으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I told the news to everyone I met. 이게 훨씬 더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다. 그래서 I told everyone I met the news. 이것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active voice가 passive voice로 바뀔 때 사형식이 삼형식으로 바뀐다 했어요. 아까 간접 목적을 직접 목적이 있는 사형식의 문장을 간접 목적과 직접 목적을 서로 바꿔놓으니까 삼형식이 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이번 16페이지에서는 수동태로 사형식을 수동태로 고칠 땐 몇 형식이 될 것인가를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예문을 가지고 설명하면 쉽겠죠. He teaches us English. 그는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이겁니다. 자, us 대상이니까 간접 목적.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야? 영어를 직접 목적어예요. 그러면은 수동태로 고칠 때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삼을 것이냐,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삼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것은 말하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간접 목적을 주어로 삼아서 수동태 B 플러스 PP로 고칠 수가 있죠. 첫 번째 예문입니다. us가 we로 바뀌죠. 주어. 주격으로 써야 되겠죠. 주어는. we, teaches라는 동사는 B 플러스 PP죠. teach, taught, 과거분사가 taught죠. we가 주어니까 비동사는 are가 되게 되겠죠. teaches가 we에서 현재형이니까 we were가 아니라 are가 되는 건 당연하죠. we are 과거분사 taught죠. 우리는 가르쳐진다. 직역하면 그렇죠. 그럼 영어가 가르쳐진다. 이거예요. 이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의미가 상실돼요. 정보가. 그럼 그가 가르친다. by him. 주어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타픽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by him으로 주어는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we are taught English by him 이거죠. 우리 영어 배워. 이게 골자입니다. 우리가 화제입니다. He teaches us English는 다분히 he라는 것이 그 사람이 우리 영어 가르쳐. he라는 사람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이 문장의 주 목적이죠. 말하는 사람의. 그러나 수동태로 우리는 영어 배우거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타픽입니다. 그런가 하면 직접 목적어 English가 주어로 해서 English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가 될 수도 있죠. English 이때는 are taught가 아니라 is taught죠. English가 단수니까 영어. 그러면 us는 버리지 말고 그대로 놔둬요. 그래서 English is taught us. 영어가 우리한테 가르쳐져. 딴 과목이 아니라 다른 언어가 아니라 영어가 가르쳐져.
by him, 그에 의해서. by him은 생략해도 좋아요. 흔히 수동태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by him. 왜? 누가 가르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정보여서 생략할 수도 있고, 알릴 필요도 없어서 생략할 수도 있어요. 수동태에서는 by 플러스 사람, 에이전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흔히 생략됩니다. 자, 그러면 we are taught English가 있고 English is taught us가 있어요. 그 말하는 사람이 의도에 따라서 골라 쓰기입니다. 다 문법적으로 맞죠. 여기에서 첫 번째 수동태로 된 문장에서 we are taught English. 우리는 주어고 are taught 수동태니까 taught가 동사죠. 비록 과거분사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때 are는 조동사니까 따질 거 없고 형식 따지는데 엑스레이 찍어봤자 나타나지도 않아요. we가 주어고 taught가 동사고 English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몇 형식입니까? 목적어가 있는 문장 3형식이 된다 이거죠. 고로 패턴 4에서 패턴 3로 바뀌는 거죠. 밑에 문장도 English is taught us. English가 주어고 is taught가 동사고 us, 우리에게. 이것이 목적어죠.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3형식으로 나타나죠. 여기 수동태로 고친 두 문장에서 그대로 써주는 목적어, 위 문장에서는 English, 밑에 문장에서는 us,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흔히 보류 목적어라고 문법용어로 씁니다. retained object, R-E-T-A-I-N-E-D object, 보류 목적어, 우리말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retained object, 그냥 보류시켜 놓는, 잔존시켜 놓는 그런 목적어다, 이런 개념이죠. 밑에 예문을 하나 봅시다. He sent me a letter 했어요.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거죠. 그런데 수동태가 a letter,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로 하면 a letter was sent to me 했는데 to는 가로쳐놓은 이따가 설명할게요. was sent to me 해도 돼요. by him, 편지가 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에 의해서. 그러면 a letter 주어, was sent 동사, me 보류 목적어 3형식이 됐죠. 그런데 위에 he sent me a letter에서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는데 나를 간접 목적어인 me를 주어로 해서 I was sent a letter by him,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편지가 보내진 게 아니라 내가 보내진 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장은 마지막에 애스터리스크, 별표 쳐놨죠? 비문법적인 표현이다 이거죠. 이렇게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할 수 없는 동사들이 있나니 그것이 바로 위에 buy나 send나 sell이나 make나 write, sing, pass 이런 동사들입니다. 하나의 예문을 더 들어볼까요? sell 가지고 She sold him a watch. 그는 그에게 시계를 팔았다 이거죠. 어떤 시계가 그에게 팔렸다. 직접 목적어 a watch를 주어로 해서 문장은 가능합니다. A watch was sold him by her. 이건 가능해요. 그러나 간접 목적어 힘을 주어로 해서 He was sold a watch by her, 이러한 표현은 없다. 비문법적이다. 왜 비문법적일까? He was sold 하면 그는 팔렸다가 돼버리잖아. 시계가 팔린 거지 그 사람이 팔린 거 아니잖아요. 고로 이러한 해석의 위험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to나 for를 그 수동태로 할 때 가로쳐서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가로친 to가 살아있을 경우는 우선 he sent me a letter에서 이 문장을 사형식인데 삼형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아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맞바꿔 놔서 삼형식이 된다고 그랬죠. 일단 바꿔보세요. 간목, 직목을 바꿔보면 he sent a letter to me 이렇게 되겠죠. He sent a letter to me. 삼형식이 됐죠? 사형식이 아니라 그때 그 문장을 수동태로 고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A letter 목적어 하나밖에 없죠? 주어가 될 수 있죠. 그러면 a letter was sent to me. 그때는 그대로 써주죠. by him. 삼형식이었으니까 수동태로 고치면 일형식이 된 거죠. A letter was sent만 남았으니까. to me by him은 형식 따지는데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늘 얘기했듯이 삼형식 문장은 수동태로 고치면 일형식이 되고 사형식 문장은 수동태로 고치면 삼형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형식 문장은 간목, 직목을 바꿔놨을 때도 삼형식 문장으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패턴 5에 대한 공부입니다. 5형식이라는 것. 마지막 주어 동사 즉 subject 플러스 verb 플러스 object 플러스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object complement가 붙어있는 형태의 문장을 우리는 5형식이라고 하자. 이 동사의 성격은 incomplete transitive verb다. 불완전 타동사다. 보어가 있어야만 완전한, 보어가 없으면 불완전한. 그래서 incomplete죠. 보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transitive verb, 타동사죠.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 우리가 공부할 때는 불타 이렇게 공부를 하죠. 예를 들어 봅시다. You must keep your room clean. 너는 너의 방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돼. You 주어 must keep. keep이 동사, must는 동사 keep을 꾸며주는, 도와주는 조동사죠. 엑스레이 찍으면 안 나타나죠. 본동사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you keep 이것이 뼈로 등장합니다. 엑스레이 나타나죠. Your room, 방, room이 나타나죠. 방을 유지하다. clean, 형용사죠. 방이 깨끗한 거죠. 목적어가 클린한 거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 너는 너의 방이 클린한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 예문입니다. We all believed in the best baseball player in our school. 우리 모두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가 어떻다고? The best baseball player라고. 가장 훌륭한 야구 선수라고. In our school. 우리 학교에서. 그래서 we 주어 believed 동사 him 그를 목적어. 그가 뭐야? 플레이어죠. baseball player. 야구 선수. best라는 말은 베이스볼 플레이어를 꾸며주는 형용사일 뿐이고요. 그러나 내용은 정말 중요하죠. 최고의 이런 뜻이니까. 그러나 형식 따지면 목적격 보호로는 베이스볼 플레이어죠. 그래서 오형식이라는 말을 듣게 되죠. 다음 예문. We found it easy to study English. 우리는 그것이 쉽다는 걸 발견했다. 알았다. 그것이 무엇? 가짜 목적어 it이 있고 진짜 목적어 투부정사가 나오죠. To study English죠. 영어 공부하는 것이 쉽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가 있는 형식에서 그 목적어가 절로 되어 있거나 투부정사로 되어 있을 때는 가짜 목적어를 세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we found 만약 we found 가목적어를 세우지 않고 to study English easy 이렇게 쓴다면 이건 ungrammatical한 문장이 되는 거죠.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질 않거든요. 그래서 we found it easy to study English. 훨씬 더 빨리
빠른 속도로 의미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5형식을 수동태로 고친다면 몇 형식이 될까요? 한번 active voice 능동태를 passive voice 수동태로 고쳤을 때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pattern 5가 pattern 2로 바뀝니다. 다음 예문을 보면 증명이 되겠죠. They elected him president. 그들은 그를 의장으로 뽑았다. 물론 프레지던트가 대통령일 수도 있지만 they 주어 elected 동사 him 목적어죠. president 누가 프레지던트가 됐어? 힘이죠. 목적어가 프레지던트가 된 거죠. 목적격 보호 프레지던트죠. 그러면 수동태로 고치려면 목적어가 주어가 되도록 끌어오는 것이 수동태죠. 이건 목적어는 힘이죠. 주어로 모셔가. 힘은 목적격으로 썼지만 주격으로 바뀌면 주어로 바뀌면 주격으로 써야 되죠. 힘의 주격 he죠. he. elected를 수동태로 써야 되겠죠. be plus pp. 비동사는 시제를 대변하기 때문에 위에서 elected가 과거라면 he에 맞는 과거형 was죠. he was. 과거분사 이제는 elected. he was elected. president는 다시 써줘야 되죠. 위에서는 능동태에서는 president가 목적격 보호지만 그 힘이 주어로 바뀌었죠. 이제는 주격 보호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총리의 비서가 그 총리가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 비서로 바뀌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he가 주어가 됐으니까 프레지던트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 주격 보호로 둔갑되는 거죠. 목적격 보호가.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은 몇 형식일까요? he 주어, elected 동사, 주어 he를 보충해주는 보호 president, 즉 주격 보호. 이 형식이 됐죠. by them은 생략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는 의장이 됐다. 의장으로 뽑혔다. 그는 대통령으로 뽑혔다. 이것이 중요한 거지. 투표한 사람들 they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건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고 국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타픽이고 하기 때문에 he를 주어로 해서 이 형식으로 쓰는 경우가 활용도 면에서 훨씬 더 많이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5형식이 2형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1, 2, 3, 4, 5형식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비동사는 1형식 아니면 2형식이다. 비동사나 become은. 그러나 다른 동사들은 1형식부터 1, 2, 3, 4, 5 다 쓸 수 있는 동사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내용에 따라서는. 그래서 또 목적어가 he married 했을 때 he married yesterday. 그는 어제 결혼했다. 그냥 1형식이죠. he married her yesterday. 그는 어제 그녀와 결혼했다. 그건 3형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형식만 대변하는 동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make라는 동사가 어떻게 형식이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CF. 첫 번째, pattern 1으로 쓰인 사례입니다. He made toward the door 했어요. 그는 문 쪽을 향하여 toward the door. toward는 전치사입니다. 목적어 door죠. 형식 따지는데 필요 없죠. 방향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말들이니까. 부사구니까. made는 여기서 뭡니까? went의 뜻이에요. 갔다는 뜻이에요. 문 쪽으로 갔다. 그래서 he made, 주어 동사, 1형식이죠. 두 번째 예문입니다. She will make a good wife. 그는 훌륭한 아내를 make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만들다라는 뜻이 자꾸 우리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장이 해석이 안 돼요. 그 여자는 훌륭한 아내를 만들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의 make는 become의 뜻이에요. 될 것이다. She will become a good wife.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he는 주어고 make는 동사고 누가 good wife야? 주어인 she가. 그래서 wife가 주격보어죠. 이 형식이 되는 거죠. parentry로 사용되는 예를 봅시다. He made a nice box. 그는 훌륭한 상자를 만들었다. He 주어, make 동사, box 목적어. 그냥 삼형식이죠. 그러나 He made the boy a nice box. 이랬을 때는 그는 그 소년에게 훌륭한 상자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되면 수요 동사가 되죠. 간접 목적, 직접 목적어가 있는. 이렇게 되면 parent for가 되는 거죠. 마지막 5형식의 사례입니다. He made his father happy. 그는 그의 아버지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다. 행복하게 해드렸다는 뜻이죠. 그럼 he 주어 make 동사 father 목적어. father가 해피해진 거니까 목적격 보어. 이렇게 해서 5형식으로 make가 사용될 수도 있다. 만약 여기에서 해피 보어가 없다면 make라는 동사는 아주 불완전해진 거죠. 예를 들면 he made his father. 그는 그의 아버지를 만들었다. 말이 됩니까? 절대 말이 안 되죠. 그가 어떻게 아버지를 만들어요? 고로 그런 문장은 불완전해진 거죠. 그 보어가 해피가 있어야 완전해지는 그러한 불완전한 동사죠. make는 여기에서. 불완전 타동사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떤 단어를 할지라도 그 문장에서 어떻게 목적어를 생략했냐에 따라서 형식이 3형식에서 2형식으로 다운될 수도 있는 문제고요. 또 이렇게 make처럼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형식이 달라지는 이런 사례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고 어떤 특정한 형식의 동사는 없는 것이다. 그때그때 그 문장 속에서 활용도에 따라서 형식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센텐스 2에서 뭐를 우리가 살펴보았나요? 문장에 대해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기원문으로 문장의 내용에 따라, 의미에 따라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한국어도 똑같이 이렇게 구별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문문은 yes, no question, WH question, tag question, rhetorical question 네 종류가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고 이것도 역시 한국어의 문장, 한국어의 말에서도 똑같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스트럭처, 생김새, 구조에 따라서 간단한 문장도 있고 복잡한 문장도 있고 간단 복잡이 짬뽕된 혼합 문장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simple sentence, 단문, compound sentence, 중문, complex sentence, 복문, mixed sentence, 혼합문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compound sentence, 중문은 등의 접속사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절을 연결한 경우를 우리는 중문이라고 한다. 대등한 위치의 접속사, 앞절과 뒷절의 무게중심을 달아보면 이퀄되는 대등한. 그래서 등의 접속사, 같을 등자에 위치 의자야. 등의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을 우리는 중문이라고 한다. 그러한 등의 접속사는 and나 but나 or나 for나 so나 therefore 이런 등등의 접속사들이라는 사실도 언급을 했고요. 복문은 바로 임신한 문장이다. 내가 재미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애기밴 문장이죠. 하나의 문장, 마침표로 찍히든 느낌표로 찍히든 물음표로 찍히든 간에 셋 중에 하나인데 문장이 끝났다 하면 그 문장 속에 또 하나의 절이 들어있는 그러한 구조들, 그 절을 끌고 다니는 것이 접속사이든 관계사이든 간에 그러한 형태의 임신한 문장 형태들, 한 지붕 두 가족 사는 그러한 구조의 문장들을 우리는 복문이다. 복잡한 문장이다. 배복자를 연상하라고 그랬죠.
자, 믹스드 센텐스는 그런 것을 모두 혼합되어 있는 문장을 혼합문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또한 구와 절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phrase와 clause의 차이점은 뭐예요? 구, phrase는 주어 동사가 제대로 시제에 따라서 맞춰져 있는 문장이 아닌 것을 구라고 하죠. 그러나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러한 클러스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구라고 합니다. 그럼 두 단어 이상이 뭉쳐져 있는 구가 문장 속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면, 명사 자리에 온다면 명사구라 불리는 것이고, 형용사 자리에 온다면 형용사구라 불리고, 부사 자리에 온다면 부사구라 불립니다. 이 셋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구는.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구의 생김새에 따라서 두 단어 이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단어들도, 표현들도 있는데, 동사구에 그런 것들이 있죠. take place나 take care of 이런 것처럼. 또 전치사에도 그런 두 단어 이상으로 뭉쳐진 전치사가 있어요. in front of, because of를 예를 들었죠. 뭐 as to 이런 단어들도 떠오르네요. 그 다음 접속사 구라는 것이 접속사가 한 단어 뭐 that나 뭐 when이나 뭐 though나 because나 이렇게 한 단어로 돼 있으면 딱 적혀있는데 두 단어 이상으로 뭉쳐져 있는 뭐 as soon as, as far as, so long as 이런 식으로 여러 단어가 겹쳐져 있는 형태의 접속사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체크해 보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끌고 다니는 구가 뭐 명사 역할하면 명사구라는 말을 다시 듣게 되고 용도에 따라 형용사 역할하면 형용사구, 부사 역할하면 부사구라는 말은 또 다시 듣게 되지만 절 같은 경우 그 절이 문장 속에서 들어있는 절, 이 절이 들어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복문이 되는 거죠. 왜? 그 접속사나 관계사 뒤에 새끼주어 새끼동사가 있는 것이거든. 또한 살림을, 또한 세대를 이루는 새빵살이 절들이거든요. 새빵살이 하는 세대 가정을, 새들어 사는 세대 가정을 우리는 절이라고 한다. 클로즈라고 한다. 그런데 새들어 사는 절들은 다 명사 역할하면 명사절, 형용사 역할하면 형용사절, 부사 역할하면 부사절이다.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불리울 수밖에 없다.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sentence pattern, 문장의 패턴, 형식을 얘기했어요. 이건 스쿨 그래머, 학교 문법, 어떤 학문적으로 배우는 거 말고 어떤 외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때 도움이 되는 아주 간단하게 분류한 뼈대 구조죠. 프레임이죠. 따지면 스트럭처죠. 이것을 모든 영어 문장은 5형식 안에 있다. 1, 2, 3, 4, 5 중에 하나다. 라는 대전제하에 공부하면 굉장히 심플해 보이고 간단하고 공부할 맛이 납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건 도대체 형식 따지는 의미가 뭐야? 도대체 형식으로 따져지지 않네? 하는 문장도 나옵니다. 그런 것은 때때로 내가 뒤에서 진도 나가면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러분들은 1부터 5형식 사이에 있다. 모든 영어 문장은 손오공의 손바닥 위에 있다. 다 보면 보인다. 1, 2, 3, 4, 5 중에 하나다. 라는 개념으로 쉬운 자세로 모든 어려운 문장도 몇 줄짜리 되는 문장도 잘 따져보는 그러한 취미를 드리면 참 좋겠다. 영어 공부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형식으로 나눈다 하면 뭐의 차이에 따라서 나누냐?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 성격의 차이에 따라서 1, 2, 3, 4, 5가 결정되는데 목적어가 있냐 하면은 3, 4, 5 형식으로 가고 즉 타동사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 4형식은 수요동사라는 말로 언급된다. 그리고 목적어가 없는 문장은 1형식 아니면 2형식에 머무른다.
자동사다.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죠. 여러분들은 수동태로 고친다는 것은 그러면 1형식, 2형식짜리의 문장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왜?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니까. 고로 1형식이나 2형식은 수동태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기 바랍니다. 수동태는 3, 4, 5형식의 타동사가 있는, 즉 목적어가 있는 그러한 문장에서만 수동태가 가능하다. 그럼 수동태는 언제 고쳐 쓰느냐? 사람이 말할 때 필요에 따라서 굳이 능동태로서 주어를 쓸 필요가 없을 때, 그 주어는 이미 아는 정보이거나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정보일 때, 쓸데없는 주어일 때, 그런 때는 다 수동태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lecture 2, SNS 2의 이론 강의를 마치고 리포트 푸는 쪽으로 이제는 넘어가겠습니다.